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위한 그러니까 바니의 VRIM 모델입니다. 김유미 노무사님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저희가 좀 참고했는데요. 이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조직의 그 숨겨진 힘, 그러니까 내부 자원을 평가하고 이걸 또 전략적 우위로 연결하는지 한번 제대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이거 잘해 이걸 넘어서 무엇이 우리 조직을 정말 특별하고 또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그 기준을 좀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VRIM 모델이 어떤 분야에서 그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지, 예를 들면 뭐 기업 경영부터 시작해서 인적 자원, 기술, 심지어는 잘 보이지 않는 조직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용 사례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그냥 이론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 모델이 실제로 여러분의 조직이나 팀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VRIM 모델의 뼈대가 되는 네 가지 핵심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명확히 하고 가죠. 어떤 자원이 그냥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려면 제이바니 교수가 제시한 이 네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자원이 조직에게 가치, 밸류를 창출해 주는가 이거고요. 둘째는 경쟁자들에 비해서 이게 희소한가, rarity. 셋째,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가, inimitabil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른 자원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가, non-substitutability.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이게 진짜 전략적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가지 기준이요. 듣고 보니까 근데 이게 네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자원을 찾는다는 게 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단순히 뭐 가치 있고 희소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경쟁자가 이걸 따라하거나 다른 걸로 확 바꿔버릴 수 없어야만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힘이 된다는 거군요. 오, 굉장히 엄격하네요. 그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경쟁력의 원천을 찾는 아주 본질적인 기준이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정확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VRIN 모델의 핵심이에요. 일시적인 우위랑 지속 가능한 우위를 딱 구분해주는 아주 날카로운 기준이죠. 많은 조직들이 뭐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 이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방이 가능하거나 대체가 가능해버리면 금방 경쟁 우위를 잃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네 가지 필터를 다 통과하는 자원이야말로 조직의 진짜 보루, 뭐 핵심 역량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자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분야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역시 기업 경영하고 전략 수립 분야겠죠. 김유비 노무사님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조직의 내부 자원을 분석해서 핵심 역량을 찾아내는데 이 모델이 쓰인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 전통적인 전략론 같은 경우는 종종 외부 시장 환경 분석, 여기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VRIN 모델은 시선을 조직 내부로 돌리는 자원 기반 관점, 영어로는 resource-based view라고 하는데 이 관점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만이 가진 뭐 독특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숙련된 인력 구성, 뭐 강력한 브랜드 평판, 특허나 지적재산권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자산들. 이런 것들을 이 VRIN 기준으로 아주 꼼꼼하게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뛰어난 기술, 이게 아니고요. 특정 공정 노하우처럼 경쟁사가 쉽게 파악하거나 복제에 어려운 그런 기술적 깊이가 있다면 이게 바로 모방 불가능성, inimitability 기준을 충족하면서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회를 잡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특히 남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실제로 기업들이 이 VRIM 분석을 할 때요. 모방 불가능성이나 대체 불가능성 같은 게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활용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모방 불가능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자원이 조직의 그 고유한 역사적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패스 디펜던시라고 하죠. 아니면 그 원인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요소가 막 얽혀 있어서 외부에서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코절 앰비규이티, 혹은 뭐 특허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대체 불가능성은 뭐냐면
기능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없는 경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같은 거요. 이건 단순히 광고 예산 늘린다고 해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사의 핵심 자원을 딱 식별하고 이걸 중심으로 경쟁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자원 목록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 자원이 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과정이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사람, 즉 인적 자원 관리, HRM 분야에서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람에게 VRIM 모델을 적용한다? 이게 좀 신선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도 VRIM 모델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 한두 명 영입하는 거,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뛰어난 개인은 가치 있고 희소할 수 있죠. 근데 그 개인이 가진 역량 자체가 쉽게 모방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그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짜 경쟁 우위는 조직 특유의 방식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이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시스템, 즉 모방하기 어려운 인재관리 시스템 그 자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건 단순히 연봉 많이 주고 유명한 사람 데려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접근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업의 독특한 협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지식 공유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팀워크나 집단 지성 같은 거요. 이런 건 쉽게 모방하기 어렵거든요. 또 특정 기술 분야에서 아주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소수의 엔지니어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조직 특유의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 이런 분들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죠. 따라서 HRM 전략은 단순히 외부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인재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조직 고유의 강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만의 방식으로 인재를 통해서 모방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인재 관리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와 연결되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자, 세 번째 적용 분야는 교육 및 학습 조직인데요. 이 부분도 흥미롭네요. 학습 콘텐츠나 프로그램 자체가 경쟁 자산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아주 독창적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만약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리더들의 역량을 눈에 띄게 향상시켜서 조직 성과에 기여한다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교육 방법론이나 컨텐츠 혹은 오랜 기간 축적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건 희소성과 모방 불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나 전문가 자체도 VRN 자원이 될 수 있겠네요. 특정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있다면 말이죠. 물론입니다. 네. 해당 교육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희소한 전문가는 조직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면서 동시에 VRN 기준을 충족하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직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특정 산업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나 실패와 성공 사례를 포함한 방대한 지식 저장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산들은 경쟁사가 단기간에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학습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은 아주 강력한 지속가능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제조기업만이 가진 아주 정밀한 공정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독창적인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요. 와, 교육 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지식 자산이 VRN 관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기술 및 혁신 분야를 좀 살펴보죠. 특허나 기술 라이센스가 VRN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적인 경쟁 우위가 된다는 건 이건 비교적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특허나 독점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법적 보호를 통해서 모방 불가능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VRIN 자원의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죠. 희소하고 가치 있는 기술 특허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개별 특허 몇 개 이게 아니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조직의 연구개발, R&D 역량 그 자체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걸 또 상업적으로 성공시키는 능력, 실패를 자산화해서 다음 혁신으로 연결하는 그런 조직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쉽게 모방하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R&D 역량 자체가 VRIN 자원이라는 관점이군요. 근데 최근에는 빅데이터나 AI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기술 자산들은 VRIN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지속 가능성, 이걸 담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술 자체는 물론 빠르게 변하고 또 범용화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혹은 특정 데이터와 결합되었을 때의 가치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독점적으로 확보한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있어요. 이건 희소성, 가치가 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체 개발한 고유한 AI 알고리즘, 이건 모방 불가능성을 통해서 경쟁사가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건 대체 불가능성, 이게 바로 강력한 VRIN 자원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을 조직의 다른 자원과 어떻게 결합해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조직의 역량이나 시스템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조직의 능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VRIN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분야인데요. 조직 문화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가 어떻게 구체적인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왠지 모르게 좋은 문화, 이런 막연한 느낌 말고요. 맞습니다. 조직 문화는 정말 강력한 VRIN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설명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조직 문화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려면 김유미 노무사님 영상에서도 강조하셨듯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조직의 성과, 예를 들어 혁신을 촉진한다든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든지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게 가치죠. 둘째는 다른 조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 조직만의 고유한 역사나 리더십 스타일, 공유된 가치와 신념, 이런 걸 반영해야 하고요. 이게 희소성입니다. 네, 가치와 희소성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게 왠지 모르게 모방하기 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구글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넷플릭스처럼 솔직한 피드백 문화를 도입하려는 시도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모방하기 어렵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조직 문화가 가진 불인 특성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제도나 슬로건, 이런 걸 모방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의 그 깊은 뿌리,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어떤 암묵적인 가정이라든지 상호작용 방식,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은 쉽게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방 불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조직 문화라는 게 단기간에 딱 설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직의 성공과 실패 경험, 리더의 영향,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회적 복잡성, 소셜 컴플렉시티나 경로 의존성, 패스 디펜던시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형성된 강력한 문화는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나 자발적인 행동, 조직 몰입, 이런 데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나 다른 제도로는 쉽게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대체 불가능성이고요. 예를 들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 이거요. 단순히 실패해도 괜찮다는 규정 하나 만든다고 해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따라서 진정으로 강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는요. 경쟁사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설령 파악한다고 해도 똑같이 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죠.
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직 문화의 힘이 정말 새롭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그냥 분위기 좋은 회사, 이걸 넘어서서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별 수 있는지 알겠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VRIM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네, 핵심은 이거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그냥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조직 내부의 깊은 곳, 즉 경쟁자들이 쉽게 얻거나 따라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자원, 여기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원을 식별하는 기준이 가치, 희소성, 모방 불가능성, 대체 불가능성, 이 네 가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기업 전략, 인적 자원, 교육, 기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조직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 조직만의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고 이걸 전략적으로 키우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냥 놓치고 있던 내부의 무언가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오늘 저희와 함께 바니의 VRI의 모델에 대해 이렇게 깊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조직의 진정한 힘은 결국 외부의 기회뿐만 아니라 내부에 숨겨진 정말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 및 대체 불가능한 자원에서 나온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가진 VRIN 자원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 VRIN 모델의 렌즈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팀, 혹은 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어떤 자원이나 역량이 VRIN 기준 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자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더욱 강화하고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찰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